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어떤 소프트웨어를 쓰고 어디서 다운로드 받는지를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꼭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설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소프트웨어를 다 쓰는 게 아닙니다. 그중에 그 길부분만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필요한 부분만 아주 일부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전에 파인만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크게 다룰 부분은 어저께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렉트리컬하고 그 다음에 미케니컬 그 두 가지의 시뮬레이션을 최대한 하여간에 이 과목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소자에서 쓰이는 건데요. 이게 이제 원래는 이제 반도체를 타겟으로 해서 하는데 그런 시뮬레이터는 너무 가격이 비쌉니다. 너무 가격이 비쌀 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한테도 개방도 안 되고 그다음에 워낙 특수하게 사용이 돼서 그래서 여기는 학부 과정이고 반도체의 요소별로 그렇죠. 요소별로 사용되는 곳.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요 부분 같은 경우는 반도체이긴 하지만 나중에 게이트 요게 인제 지금 모스펫 구조거든요. 요게 인제 약간 3차원적인 구조고요. 요게 인제 2차원적인 단면입니다. 그래서 N 타입 모스펫이죠. NPN 그렇죠. NPN 모스펫 구조인데 요 N 타입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주된 어 그 이송자 캐리어가 전자죠. 전자가 마치 금속처럼 전자들이 실제로 달려가면서 인제 얘네들이 이송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P타입이니까 여기는 이제 P타입 실리콘이니까 여기는 이제 홀이 있겠죠. 홀은 플러스고 여기는 다시 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전자가 예를 들어서 이쪽 그라운드니까 전자는 마이너스 쪽에서 플러스 쪽으로 이동하잖아요. 그럼 얘가 이동을 해서 가서 여기를 통과하고 가서 이쪽에 드레인 쪽으로 나가면서 그게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나요? 네. 여기에 캐패시터에 아까 그거죠. 거기에서 캐패시터에 차징이 돼야 됩니다. 캐패시터에 차징이 돼야 되는 거죠. 여기에 전하가 그게 뭐 홀이 됐든 플러스 전하가 됐든 마이너스 전하가 됐든 차징이 돼야 걔네들이 차징이 된 상태 또는 차징이 안 된 상태 0, 1 어느 걸 0으로 보든 어느 1을 보든 어쨌든 간에 두 서로 다른 잠시만요. 모니터가 서로 다른 두 상태가 0하고 1 상태를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 디지털로 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얘가 읽혀지는 요 상태가 되려면 이쪽 N 플러스에서 다시 앞에서 갈게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스토리지 캐패시터가 드레인 컨택트 이쪽에 이렇게 가서 여기 캐패시터가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저장하는 데가 있다고 칩시다. 이 저장하는 데가 이제 드레인 볼티지를 뭐 가고 뭐 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가야 이제 되니까 여기다 차징이 된다고 치고 그렇죠? 차징이 돼야 뭐 이쪽에서 보시면은 차징이 한쪽 끝에는 이제 그라운드 돼 있는 걸로 돼 있긴 하지만 이쪽에서는 소스가 또 그라운드 돼 있는 건데 어쨌든 얘네들이 이렇게 달려가 가지고 이쪽에서 이제 차징이 돼야 되는 거죠. 거꾸로 뭐 이쪽에서 차징 소스하고 컨택은 뭐 이게 바뀌는 거니까 물론 구조상 이제 결정이 돼서 다음 페이지에 보는 것처럼 이런 매트릭스 짜다 보면 이쪽이 게이트 라인이고 이쪽이 이제 비트 라인이고 이쪽이 워드 라인이니까 이 워드 라인이 이제 게이트인 거고 이 비트 라인이 이제 소스나 아니면 이쪽 드레인에 이제 컨택이 돼서 이쪽에 이제 차지 캐패시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쪽에다 캐패시터를 하든 저쪽에다 캐패시터를 하든 어쨌든 간에 한쪽은 캐패시터가 되고 얘네들 시그널이 돼서 여기서 이렇게 요 NPN 같은 경우는 전자가 이렇게 통과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죠.
여기에 해당하는 데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그렇죠? 그때 이 게이트 X1에서 시그널이 신호가 땅 하고 들어와 주면은 여기 뭐 요쯤 N타입이니까 전자가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가 신호가 안 들어와 주면 얘가 전자가 이동을 못 합니다. 그냥 전자하고 홀하고 부딪혀 가지고 그냥 홀이랑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캐패시터 쪽에 차징이 될 수가 없어요. 또는 거꾸로 캐패시터에 차징이 돼 있다. 그럼 얘가 이렇게 거꾸로 나와야 얘가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쓰고 읽고를 이쪽에 있는 게이트의 신호들이 들락날락 거리면서 얘의 통로를 만들어 주어야 전자가 됐든 홀이 됐든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마치 뭐처럼 똑같냐면 여러분 벽에 있는 스위치하고 똑같습니다. 스위치하고 똑같은데 그 스위치의 동작 모드가 반도체이기 때문에 요 게이트에 가해진 전압, 그렇죠? 이쪽 게이트에 가해진 전압에 의해서 이쪽이 통로가 열렸다 닫혔다, 즉 전자가 또는 홀이 지나갔다 못 지나갔다 하는 통로를 만들어 줄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다 시뮬레이션을 하면 좋긴 한데 그 시뮬레이터는 사실 어베일러블 하지가 않습니다. 어베일러블 한 데가 딱 한 군데가 있긴 한데요. 그거는 여기서 강의하기가 좀 그렇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사이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얘가 전류가 됐든 전자가 됐든 이제 지나가게 되면 아까 그 시뮬레이터 한번 찾아보고요. 그 전자가 됐건 아니면은 전공이 됐건 통과를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에 의해서 전압이 이쪽에 어떻게 가해지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렇죠? 전압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평형한 상태에서 전자가 흘러가는데 그러니까 그 전자가 흘러가는데 전자가 흘러가는 것들이 어떤 분포로 흘러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의 흐름과 그렇죠? 전자의 흐름을 발생시키는 전압 또는 전압의 기울기의 분포를 우리가 알아야 그렇죠? 우리가 알아야 그래야 뭐 쪽에서 어떻게 동작되는지를 시각적으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시각적으로 알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수식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나중에 다른 수업 시간이나 이런 거에서 보셨을 텐데 그게 이제 수학적으로 수식적으로 되는 거랑 실제로 걔네들의 분포를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보는 것들은 각 교과목에서 반도체 소자공이나 반도체 물성이나 이런 데서 보시고 여기서는 전류의 분포나 그다음에 전류의 분포와 전기장의 분포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스펫의 구조나 바이폴라 다이오드의 내부의 에너지 레벨 뭐 이런 것들 시뮬레이션 하는 것들은 여기서는 안 하고 제가 다음 시간쯤에 아니면 뭐 수업 시간 중간에 여러분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그것들은 그거 자체로 뭘 한다기보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얘네들이 동작하는지를 감으로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걸 하려면 요거보다 더 앞 단계의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요거는 설명드렸고 요거는 이제 만드는 방법입니다. 앞 단계에 뭘 해야 되냐? V는 IR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교수님 V는 IR 저희가 아는데요.
잘 아는지 안 아는지 수업을 하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요런 구조가 이제 모스펫의 대표적인 구조인데 나중에 요즘에 때는 이제 플로팅 게이트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경우는 또 한참 사용되는 그런 것들은 어떤 구조인지는 이제 뒤에서 한번 더 설명드릴 거고요. 요 구조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게 요겁니다. 요거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거는 사실 이제 여기서 셀리사이드 만드는 요 위에 것만 있는 건데 여기에서 옥사이드 만들고 임플란테이션 치고 그래서 N타입 만들고 이건 P타입 반도체입니다. P타입 반도체고 이 폴리실리콘은 게이트입니다. 게이트가 이제 거의 폴리실리콘인데 이제 실리사이드일 수도 있고 메탈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전도성이 좋은 메탈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산화물입니다. 굉장히 얇은 산화물. 그래서 요걸 단면으로 보시게 되면 그 위에 여기 이제 셀리사이드를 놓은 건데 요 폴리실리콘이 요 밑에 있는 요 하얀 부분 요 위에 이제 폴리실리콘이고요. 요 위에 까맣게 널찍하게 되어 있는 게 요거 타이타늄 실리사이드 같은 경우인데 타이타늄 실리사이드고요. 이쪽도 이쪽에 타이타늄 실리사이드고 이쪽은 지금 표시는 잘 안 나지만 N타입 웰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실리사이드고 여기 실리사이드. 그러니까 실리사이드는 실리콘과 금속의 화합물을 실리사이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화물을 옥사이드라고 그러잖아요. 금속과 산소의 화합물을 산화물이라고 옥사이드라고 그러고 나이트라이드 금속과 질소의 화합물을 나이트라이드 나이트로전과 메탈의 화합물을 나이트라이드 질화물이라고 하는 것처럼 산화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리콘과의 산화물을 실리사이드라고 그래요. 실리사이드라고 그러고 요 같은 경우는 요 디멘전이 지금 이건 뭐 되게 큰 옛날 사진이라 100나노미터인데요. 이게 한 10나노까지 온 거잖아요. 그럼 얘하고 얘를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10나노미터를 맞출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아직도. 10나노미터를 만들 수 있는 건 있어요. 이렇게 패턴을 떠서 만들 수 있는 건 있는데 100나노미터, 100나노미터도 걔 위에다가 정확하게 100나노미터를 얻는 건 또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셀폴 라인이라고 해서 얘네하고만 반응하는 금속을 위에다 덮은 다음에 반응시켜가지고 실리콘이랑 반응을 시킨 거예요. 다른 데는 산화물로 덮여 있어서 이제 반응이 안 된 거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NPN 구조의 게이트와 요 회색빛 나는 건 게이트 산화물 게이트 옥사이드거든요. 여기인데 흐리한 거, 게이트 옥사이드와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거는 이제 SiO2 패시베이션 레이어. 다른 거랑 방해받지 말라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Nwell. 그래서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그러니까 여기 폴리실리콘이 아까 메탈하고 똑같다고 했잖아요. 메탈 여기는 산화물 그다음에 실리콘. 그래서 이걸 모스 구조를 MOS 구조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거는 여기에 있는 전기장에 의해서 얘는 산화물이기 때문에 전류는 흐르지 않아요. 전류는 흐르지 않는데 전기장은 걸려요. 전압은 걸린다는 얘기죠. 전류는 흐르지 않는데 전압은 걸린다. 이거를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걔네들이 어떻게 걸리느냐 라는 거를 이론적으로는 다른 반도체나 뭐 소재 시간에 배우는데 그걸 눈으로 시각화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마치 지난 시간에 봤던 이걸 보는 겁니다. 이거는 도체 안에서. 그렇죠? 이건 좀 전에는 요거는 이제 전류가 흘러요, 실제로. 이게 커런트 덴시티니까 전류가 흐르는 도체 안에. 이거는 뭐 거의 전류가 안 흐르는 거니까. 얘는 알루미늄이니까 전지 전도도 훨씬 높거든요. 전류가 흐르는 거. 그래서 요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전류가 흐르는 부분에서는 전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전류가 안 흐르는 부분에서 어떻게 전기장이 걸려 물론 전류가 흐르는 데에서도 전기장이 걸립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이제 전류가 흐르는 곳에서
여기에서도 요 우측 상단에 있는 요 그림에서도 이게 전류 밀도를 나타내는 건데 이 전류 밀도하고 비슷하게 전기장이 걸립니다. 전류가 흐르는 곳에서 전기장이 걸리는 것과 전류가 흐르지 않는 곳에서도 전기장이 걸리죠. 전기가 흐르지 않는 곳에서도 전기장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시각화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소식이 나오는 게 뭐냐? 이 수업에서 첫 번째로 소식이 나오는 게 오음의 법칙. 오음의 법칙. 여러분들이 교실 아무리 그렇다지만 V는 IR이라니요. 그렇죠? V는 IR입니다. 이 V는 IR은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전압이 뭔지, 전류가 뭔지, 저항이 뭔지를 한번 여러분 짚어보세요. 전압이 뭐예요? 왜냐하면 건전지 배터리 보니까 1.5 볼트, 볼티지에서 나온 거죠. 1.5 볼트. 그래서 1.5 볼트짜리는 어떤 의미고, 우리가 벽에서 나오는 건 220 볼트잖아요. 220 볼트는 뭐고? 그래서 과연 전압은 무엇인가? 또 V는 IR에서 전압은 뭔가라는 질문을 던졌으니까 그렇다면 I는 즉 전류는 커런트라고 쓰고 일렉트릭 커런트라고 쓰고 단위는 처음에 전류를 단위를 제작 암페어. 그렇죠? 그럼 암페어라는 과연 무엇이냐? 전류랑. 그렇죠? 그다음에 저항은 또 무엇인가? 옴이죠. 이게 이제 첫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이 옴의 법칙은 사실 잘 쓰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반도체나 전자부품 이런 데 볼 때 보면 전류가 얼마나 흐르는지 계산하는 것들은 별로 볼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는 건 뭐예요? 전기장. 그렇죠? 전기장은 뭐예요? 전류 밀도. 전류 밀도는 뭐고? 비저항. 비저항하고 전기 전도는 서로 역수관계입니다. 그래서 V는 IR은 잘하는데 여러분들이 E는 로우 J. 이거는 이제 고주파가 아니라 그냥 DC에서 DC. 로우 프리퀀시. 여기서 로우를 우리가 비저항이라고 합니다. 비저항. 그다음에 시그마를 전기 전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E는 로우 J나 J는 시그마이나 여기서 로우하고 시그마를 보면 서로 역수관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이겁니다. J하고 E. 뭐가 아니고 V 이퀄 IR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하나 잘 뜯어보는 거죠. 맨 처음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V는 IR부터 출발을 하도록 하고 J는 시그마 E라고 불리는 요거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압이라는 게 뭐냐? 그렇죠? 전압이라는 게 뭐예요? 간단한 예로
건전지죠. 건전지 외가 진공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쪽에, 저기 마이너스, 이게 플러스고 마이너스인데 1.5V예요. 응? 1.5V. 여기에 전자가 딱 있어요. 처음에는 연결이 안 됐다가, 이거를 좀 지웁시다. 연결 안 됐다가, 얘가, 요것만 좀, 얍. 연결이 안 돼 있다가, 여기가 스위치가 있어요. 스위치가 딱 이렇게 있어서. 연결이 안 됐으니까, 전자가 그냥 한쪽, 이쪽이 금속인데, 금속 판 사이에 붙어 있는 거죠. 진공으로 된 금속 판 사이에. 그래서, 얘를 찰칵 하고 이제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쪽 전자판이 마이너스기에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 붙어있던 전자는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 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진공에서. 진공에서 마이너스 쪽에 있던 게 전자가 뿅 하고 날아갈 거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딱 도달할 때 이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1.5V짜리를 쭉 직렬로 연결했어요. 몇 개? 100개. 일단 많이 됐다. 그렇죠? 그래서 150V가 됐어요. 그러니까 양쪽에 하나는 1.5V 걸고 하나는 150V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자가 하나 딱 붙어있던 게 전자가 뿅 하고 날아갈 텐데, 뿅 하고 날아갈 때 이 맨 끝에서 전자가 갖고 있는, 날아가면 운동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운동 에너지의 양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게 전압이 갖고 있는 물리적인 의미입니다. 얘가 뿅 하고 날아갈 때 가지고 있는 전압의 물리적인 의미. 그렇죠? 어느 게 더 나중에 여기서 딱 속도를 이제 달리기 시합을 했을 때 결승골 플러스에 딱 만나면 얘가 슝 하고 가가지고 이쪽에 이제 플러스 이온하고 이제 결합해서 플러스 이온을 그 중성으로 만들 텐데, 얘가 표 하고 날아갈 때 속도는 표 하고 날아왔으니까 2분의 1 mv 제곱일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처음에 정지해 있다가 요 맨 끝에 딱 도달했을 때 갖는 운동 에너지는, 그렇죠? 운동의 키네틱 에너지는 처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위치 에너지라고, 처음에 전극에서 1.5V로 팡 쏴주는 거 이외에는 다른 게 힘을 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전압 이외에는 힘을 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돼요? 요 에너지는 나중에 여기서 빵 주는 에너지가 다 충돌 직전까지, 충돌해서 딱 멈출 때까지, 마지막에 충돌하기 위해서 멈추기 전까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뭐에 비례하는 거예요? 전압에 비례하는데, 전압 곱하기 이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 하고 똑같습니다. 네? 진공이다. 그러면 1.5V다. 그럼 그때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전자의 무게가 되겠죠. 2분의 1 이제 보니까. M은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킬로그램일 겁니다. 아마도. 단 여기서 이거는 이제 전자의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는 빠르지 않아가지고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아니라 고전역학으로 가는, 상대성 이론 하면 그걸로 이제 따라가면 되니까 우리 고전역학에서 합시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2로 가니까 2 곱하기 전자의 전하량은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롬 곱하기 볼트는 1.5V잖아요.
V니까 루트죠. 요거는 쿨롬이고 얘는 볼트예요. 그러면 볼트 단위를 쪼개면 어떻게 되느냐? 볼트 단위를 쪼개면 이렇게 됩니다. 줄폭. 그러니까 일렉트론 볼트, 즉 전하량하고 전압을 곱하면 에너지 단위가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이건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셔야 되죠. 그러면 몇 단위 쭉 환산해 보면 메타 퍼 세컨 나옵니다. 그렇죠? 요거는 100배 됐으니까 루트에 이거 150이니까 곱하기 100이니까 이거보다 10배 더 나오겠죠. 10배. 1.5V고 그게 만약에 빛의 속도랑 많이 차이가 나서 그냥 일반 제가 정확하게 값은 뭐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V15 1.5에 100배가 아니라 10배죠. 루트가 있으니까. 10배의 속도로 평 하고 한다. 그렇다는 얘기는 전압은 전하를 띈 물질에 그렇죠? 파인만 얘기했던 그 서로 이렇게 하면은 힘을 주는데 힘을 주죠. 전자가 사람 몸에 1%만 돼도 지구를 둘 수 있다는 거잖아요. 1%끼리만 서로 밀어도 그 힘으로 지구를 둘 수 있다는데 여기도 보면은 마이너스 이온들이 사실은 모이네요. 건전지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쪽에는 음이온들이 쭉 모여있는 거예요. 플러스 쪽에는 양이온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서로 연결하면 전자가 이쪽으로 가가지고 양이온을 그러니까 음이온에 있는 전자를 뺏어서 양이온 쪽으로 가서 음이온도 중성이 되고 양이온도 중성이 되고 계속 하다 보면 중간에 불을 켜든 자동차를 굴리든 뭘 하든 계속해서 전자가 가지고 마이너스 곱도 다 음이온이 다 중성이 되고 양이온 플러스에 있는 양이온도 다 중성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방전이 완전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전하를 띤 전하가 여기 있는 금속은 이제 그런 거를 못 느끼고 얘네들은 전자가 가득 차 있어서 양이온하고 양성자수하고 전자수가 다 똑같으니까 중성 상태. 여기서 전하가 들어가면 일로 하나 팡 튀어나가는. 그러니까 전하가 이렇게 딱 연결되는 순간 얘네들도 균형이 깨지면서 얘한테 힘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파인만 얘기한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가 다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면은 전자한테 힘을 굉장히 세게 밀어줄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얘는 튀어가야 되는 거죠. 진공이란 얘기는 다른 거랑 아무것도 안 부딪히는 얘기죠. 그대로 오롯이 여기서 가해진 에너지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기서 딱 충돌할 때 그때 왜냐면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전압은 절대값이 아니라 얘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이, 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이의 전위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압은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없으면 두 극이 없으면 두 극의 차이만큼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도 두 극이 있는데 여기가 플러스 극이잖아요. 이쪽도 다 양전하만 모여있다. 그럼 똑같은 수의 양전하가 양쪽에 모여있다. 여기는 전위차가 없는 거예요. 이쪽은 음전하 있고 이쪽에 똑같은 수의 음전하가 있다. 그럼 두 개는 전위차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전자를 넣어봐야 이쪽으로 가나 이쪽으로 가나 양쪽에서 받는 힘이 똑같아가지고 얘는 안 움직일 거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쪽에 있는 양전하와 이쪽에 있는 음전하의 전하량 차이가 있고 그 전하량 차이가 얘가 미는 힘이 더 세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 그게 전위차, 전압이라는 거예요. 마치 물 흐를 때 그래서 높이 차이를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 흐르는 거랑 전하를 갖고 있는 물질이 높은 데서 낮은 데 가는 거랑 똑같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전압이고 전압의 의미는 어떤 전하량을 띤 물질에 그러니까 이제 어디였어? 제 마우스가요. 전압이 높다는 얘기는 그 전하를 띈 여기서 1쿨롱당이죠. 전자 하나는 1.6068 10 19승쿨롱이니까 전하를 띤 물질에 일을 얼만큼 해줄 수 있느냐를 나타낸 게 바로
전압이고 그걸 좀 폼나게 쓰면 electrical charge, 그러니까 전하량을 갖고 있는 물질에 일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 전압은 예를 들어서 전자가 이렇게 될 때하고 요 전압이 이동해야 되는 길이가 1cm예요. 그렇죠? 근데 아까 모스펫에서 보니까 1나노미터예요. 1나노미터는 10^-9 10^-10에 10의 마이너스 7승 센티미터입니다. 요때 걸리는 전압의 기울기를 우리가 전기장의 색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independent of dimension, 샘플의 크기에 무관하다. 요렇게 하는데 요거는 전압을 금방 했으니까 다음에 전류한 다음에 저항을 설명한 다음에 왜 무관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전압은 전하를 띌 물질에 해줄 수 있는 일의 양이고 전기 장의 세기는 그 전압의 변화를 뭐에 따른 길이의 변화에 따른 거리의 변화에 따른 그래서 이게 산이라고 한다면 완만한 산은 산 높이는 똑같아요. 산 높이는 똑같아요. 이런 산과 그렇죠? 높이는 똑같아요. 이런 산과 요거는 기울기가 작죠. 얘는 기울기가 크죠. 여기가 델타 V 뭐 여기는 델타 X 라고 친다면 dx분의 dv는 전기장의 기울기가 그러니까 전압의 기울기처럼 전압의 기울기 그러니까 전기장의 세기가 여기는 작고 좀 큰 거죠. 똑같은 1.5V 걸리더라도 1cm에 걸린 것보다 1나노미터에 걸린 게 전기장의 세기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압하고 이번 시간에는 전압하고 전기장의 잠깐 맛을 보였는데 전기장의 맛은 다시 돌아올 거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요 전압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요. 전하를 띤 물질, 뭐 전자가 됐든 반도체에서는 전공이 될 수도 있죠. 얘네들한테 일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전압이라고 한다. 전류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